해결되지 않은 질문은 계속해요. 예를 들어 왜 나를 포기했을까요가 해결이 안 되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질문하거든요. 네. 질문을 얼마나 네. 혼자서 머릿속으로 그쵸. 많이 맞아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네네. 하겠어요. 그러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분들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아무리 질문하고 아무리 답해도 해소되지 않는 질문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때 저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입양 자녀들은 자기가 엄마 배에서 태어나지 않은 걸 알잖아요. 네. 공개 입양 자녀들은. 그랬을 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정체성으로 가져가는 게 사실은 되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이걸 그냥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아이가 아 그래요? 그런 아이는 좋은 없죠. 부모님 만나서 감사해요. 이건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걸 요구하거든요. 너 입양됐잖아. 너 감사해야지. 니네 부모님한테 효도해야지. 너 입양 안 됐으면 보육원에서 자랐을 텐데. 네. 이런 식으로 이 아이에게 이 아이가 경험한 상실과 슬픔과 어떤 많은 걸 잃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해하지 않고 너 이거 받았잖아. 너 감사하며 살아야지. 네. 그런 게 진짜 그쵸? 많아요. 이게 네, 맞아요. 정말 주변에서 심하다 할 정도로 많이 맞아요. 와요. 맞아요. 더욱다거나 이제 좀 교회에서 맞아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교회에서는 알잖아요. 그냥 어른들이 다가와서 감사해야 돼. 부모님한테 뜬금없이 나는 감사하고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그게 부담스러움에 다가와요. 맞아요. 이게 공동체 안에 있으면은 그렇죠. 거기에서도 상처 받은 게 많아요. 맞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죠. 그냥 좋은 말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오히려 더 상처로 다가올 수 그렇죠. 있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입양인들이 입양되면 당연히 너는 행복하고 감사할 거야가 보통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반하는 표현을 안 받아들여줘요. 그럼 진짜 그 아이도 네. 입양된 아이도 표현을 못하고 그렇죠. 입양한 부모도 표현을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되게 행복한 입양을 꿈꾸다가 그렇게 서로 속에 있는 얘기가 전혀 통하지 않고 아이 속에 이제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쌓여가면서 결국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그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단계 이제 사춘기 네. 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부모를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하고 이 가정이 내 가정이구나는 알았는데 네. 정말 내 뿌리, 그렇죠. 내 뿌리에 대한 고민, 맞아요. 그 고민은 어떻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그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유치원 갔다 오면 엄마 나도 엄마 배에서 태어났죠? 이런 얘기 물을 때가 있어요. 유치원에서 그 과정을 배운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생기고 태어나는지. 그럼 그냥 자기도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하고 확인을 하고 묻는데 사실은 그때 적절히 설명하기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의 기대와는 다르지만 이제 모든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그런데 너는 이 엄마 배가 아니고 다른 엄마 배에서 태어났어라고 이제 사실을 먼저 얘기해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다른 엄마는 누구고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이해가 안 가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막 이렇게 곱씹어 보다가 며칠 뒤에 다시 물을 수도 있고 아니야 난 엄마 배에서 태어났어. 그걸 이제 인정하고 싶지 부정하고. 않고 아니면 좀 7살 정도 뭐 이렇게 더 큰 아이들은 벌써 통곡하는 아이도 있고 네, 그 사실 자체가 처음에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힘들죠. 그리고 머리가 커갈수록 그 사실에서 비롯된 많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나를 낳은 사람은 누구야? 그럼 왜 못 키웠어? 그럼 내가 필요 없었어? 아니면 내가 나쁜 아이였어? 그럼 엄마한테 오기까지 난 어디 있었어? 뭐 엄마가 날 골랐어? 아주 많은 질문이 계속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감정이 생기거든요. 아까 네. 계속 얘기한 그것을 가정에서 그대로 개방적으로 얘기하고 그 감정을 같이 수용해주고 같이 울 수도 있고 이런 얘기 할 수 있으면 이게 근육이 되는 거예요. 네, 내 상실을 다루는 근육, 내 슬픔을 다루는 근육이 되기 때문에 비록 아이가 아픔을 경험했지만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죠. 와, 이 정체성의 문제가 맞아요. 얼마나 그 아프게 사람을 만드는가를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사실은 많은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네. 이 아이에 대한 정보가. 그래야 그걸 알려줄 수 있고 아이도 알아가면서 아픈 이야기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내가 왔고 나를 낳아주신 분은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고 그럼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예, 이렇게 자기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자기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니까 정체성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네. 안개 속에 쌓인 게 아니라.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그동안에는 입양할 때 사실은 그 정보들이 너무 많이 유실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과거는 잊어버리고 그렇죠. 약간 새 출발하는 분위기로 아이만 싹 가면 충분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이사라 선생님은 그 딸아이한테 네. 투명하게 그걸 다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는 특히 이제 5살짜리니까 보육원을 나올 때 네. 가지고 나온 짐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와 관련된 그동안의 보육일지를 주실 수 있냐고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흔쾌히 그걸 해주신 거예요. 보육원에 입소한 날부터 저희 가정으로 올 때까지 5년간의 기록, 한 일주일에 한두 건 정도 이제 선생님이 계속 쓰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가 어쩔 때는 뭐 설사했는지 배가 어땠는지 아니면 말을 하면서 어떤 질문을 시작했는지 이런 게 쫙 있는 건데 그걸 받아오던 날 이 아이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저희 아이가 셋이잖아요. TV를 보다가 뭐 어린아이나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의 행동이 나오면 야, 너도 그랬어. 우리가 아들들한테는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키웠으니까. 그때 우리 딸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엄마 저도 그랬어요. 이러면 네. 아마 그랬을 거야. 모든 아이들은 비슷하니까 이렇게만 얘기해 주는데 그 보육원에서 자기 일지를 딱 받은 날 거기에 이제 자기가 어떻게 커왔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또 누가 도와주면서 해결이 됐고 나는 몇 살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나와 있잖아요. 네. 정말 입이 귀에 걸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집에 가져와서 그렇구나. 수험생처럼 봐요. 형광펜으로 주요 세상에. 부분을 또 해놓고 세상에. 옆에다 또 적어놓고 아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셔서 내 변비가 나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어떤 특징적인 거, 아 이게 내가 원래 이렇게 태어났고 나에겐 이게 원래 있던 부분이구나. 이걸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아 내가 여기 입양돼서 지금 가정에서 빚어진 모습도 있지만 아 나는 원래 이런 아이였어. 네. 아기 때부터 좀 호기심도 많고 수다스럽고 어디 가면 꼭 선생님한테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선생님이 힘들어했대. 이런 부분이 자기에 대한 이해가 되니까 아이가 정말 너무나도 예,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근데 친부모에 대한 건 궁금해하지 않나요? 궁금해하죠. 근데 어떤 경우에 알고 나면은 더 상처가 되는 경우도 네, 물론 뭐 우리가 상상하기에 입양을 선택하는 그 생부모님들의 사연이 아름답기는 힘들잖아요. 네. 예, 아마 키울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거라서 다 굉장히 어렵고 혹은 아픈 이야기인데 그래도 입양인들이 하는 얘기는 아무리 아픈 이야기라도 그 이야기를 부모가 나에게 전달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고 얘기해요. 아무리 아픈 이야기라도 자기가 그건 소화하고 자기가 퍼즐을 맞춰서 받아들일 일이지 누가 너 이거 너무 아프니까 우리가 생략할게. 우리가 좀 고쳐서 얘기해 줄게. 이러는 것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알고 있는 만큼 그대로 다 얘기하죠. 아이들이 다 자기 이 라이프 박스라고 저희는 자기 상자를 하나씩 주거든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그 초기에 아주 중요한 사실과 정보와 기록이 있는 그것들을 다 거기 넣어놓고 언제라도 그 이야기를 꺼내고 싶을 때 꺼내보고 저희끼리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개방적인 분위기로. 네. 자라는 정말 그 이야기를 할 때는 네. 굉장히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맞아요. 정말 지극한 사랑 안에서 그 이야기를 맞아요. 건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간 또 역사하실 네, 때 맞아요. 사실 아이들이 질문할 때 머리가 하얘질 때가 너무 많거든요. 진짜. 왜냐면 나는 생모가 아니기 때문에 답해줄 수 없는 부분도 많고 아이들이 해결되지 않은 질문은 계속해요. 예를 들어 왜 나를 포기했을까요가 해결이 안 되니까 수십 번, 수백 번 너무 질문하거든요. 네. 질문을 얼마나 네. 혼자서 머릿속으로 그쵸. 많이 맞아요. 하고 또 하고 또 네, 하고 네. 하겠어요. 그러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분들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아무리 질문하고 아무리 답해도 해소되지 않는 질문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때 저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우리 부모를 선택하지 않고 태어났어. 네.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가 부모더라. 너도 원하지 않았고 네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입양이 네 인생에 들어왔고 우리가 지금 네 부모로 살고 있잖아. 우리 인생에는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 네. 그거는 그냥 더 큰 섭리라는 영역 안에서 나중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게 될 거야라고 이제 네. 얘기하겠죠.